이재명 대표를 이제 응원하는 시민들, 네, 이재명 대표가 차 안에서 내렸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갔죠. 옆에 그 풀기자단들한테 한마디만 하고 간 것 같아요. 재판 빨리 한다. 빨리 합니다. 네. 지연시킬 생각 없습니다. 네. 그 얘기 한마디를 하고 들어갔다고. 네, 오늘 이제 재판부에 이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14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결국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죠. 네, 3명만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뭐 네. 이재명 대표의 증인 신청이 다 기각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반대죠. 네,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이 다 기각됐고 네.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들 중에 3명이 채택됐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주로 이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외압을 이제 입증하는 데 필요한 식품연구원 직원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 유리한 증인들이네요. 보통 항소심에서는 자 증인심을 잘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저 증인 중에서는 이미 2명 정도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예, 그걸 다시 재차로 증인으로 이제 받아주는 건 나름대로 일단 법원은 선입견 없이 뭔가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 항소심 이 재판 과정과 관련한 그 보도는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내용들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요. 언론이 이걸 지금 의도적으로 놓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보도를 안 한 건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재판부가 검사를 상대로 해서 이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한 명예훼손, 이 선거법 위반 부분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에 중대한 허점을 지적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은 이 국토부의 그 협박이 있었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기 전에 아예 그냥 공소 사실 자체가 다 통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재판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재판 분위기를 좀 아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들 이제 사전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는 이 후보자의 행위와 관련된 허위 사실임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가 직접 한 것만. 그러니까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재판부는 용도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 백현동의 용도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누가 해준 거죠? 성남시 지방자치단체가 해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피고인 이재명이 해준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오세훈이 생각나네요. 네. 오세훈이 생각납니다. 네. 오세훈이 또 그렇게 얘기했죠. 네. 네. 그건 나는 자연인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성남시와 용도 변경을 사실상 해준 게 성남시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후보자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잖아요. 성남시 제3자인 성남시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허위사실이냐 여부와 상관없이 이걸로 선거법은 적용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의 지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한번 보죠. 네. 자, 제가 판사를 할까요? 네. 네. 자, 검사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검찰에서 예외적으로 공표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자체장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가 주체였지 않습니까? 계획을 바꾼 것도 지자체장이 아니라 지자체였고요. 실제로 보면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바꾼 거잖아요. 바꾼 주체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성남시였단 말이에요. 기소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변경 자체를 기소하신 건데 성남시장으로 하셔서 근데 근거가 좀 궁금해서요. 네. 제가 질문하신 취지를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랑 요구받아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주체, 행위 주체가 법률상으로나 실제로나 지자체장이 아니라 지자체잖아요. 성남시장이랑 성남시는 다르니까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한 행위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전제 하에 그 부분에서 요구를 받아서 변경하고 거짓말했다.
이런 취지로 기소하신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좀 확인 좀 하고요. 재판부에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이거 저 재판장. 재판장에서 재판장에 이 질문은 주심 판사고요. 가운데 앉은 분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에게 말씀하신 재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재판장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요. 이 포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김문기 공소사실 3가지 유행 중에서 두 번째 백현동 이슈 관련해서 변경하였다가 어디까지 걸리는 건지요.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뭐라는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검사가 확인해서 의견서에 정리한 대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용도 지역 변경이 그러니까 시의 행위가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리 변경 주체가 성남시장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성남시장 명의로 나가는 게 그 고시로 나가면은 성남시장 고시로 나간다는 건가요? 네, 시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시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딱 구분해서 얘기를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발견입니다. 백현동의 이제 그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모든 공무는 사실은 이제 시장 명의 뭐로 나가죠. 뭐 대통령 행위도 뭐 대통령. 근데 대통령 명의로 또는 시장 명의로 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용도 변경 자체를 이재명이 시장이 해준 거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준 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지금 이제 그 판단의 그 구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데 언론들이 이거 놓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언론도 지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봤지만 엄청나게 의표를 찔린 겁니다. 네. 그 이제 이게 텍스트로만 보셔서 그런데 굉장히 당황을 한 것 같죠. 네. 그래요. 이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기게 되면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네. 네.